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치앙마이를 떠나서 방콕으로 이동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숙소에 있던 짐도 싹 챙기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은 숙소가 4인실 4명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가족 숙소예요.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 침실 2개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집 구조 그리고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의 이름 그리고 각 방의 이름 같은 것도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소에 소개할 게 많아서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4박 동안 묵었던 치앙마이 숙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침대입니다. 이 침대 크기가 진짜 커요. 그래서 아주 누워서 굴러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우리가 잘 때 덮고 자는 걸 이불이라고 하는데 이 이불은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덕분에 꿀잠을 잘 수 있었어요.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침실에는 침대가 있고 이쪽에는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투명해요. 투명한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문 앞에 있는 건 베개예요. 베개는 베다 라는 동사의 명사를 만들어주는 개를 합쳐서 잘 때 베고 자는 물건을 말합니다. 베개는 2개가 있어요. 침대 옆쪽에는 화분이 있어요. 이건 지금 가짜 식물입니다. 가짜 식물 조화라고 하는데 가짜 식물이 있는 화분이 있고 이 옆에 방향제를 같이 놓아주셨어요. 방향제는 좋은 향기가 나는 물건을 말합니다. 창이 너무 투명해서 밤에 잘 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려서 블라인드를 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다시 블라인드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작은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은 옷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옷장에는 옷걸이가 있어요. 옷을 걸어 놓을 때 사용하는 걸 옷걸이라고 하는데 옷걸이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 총 5개의 옷걸이가 있습니다. 이 옷장 안에는 이런 바구니도 있어요. 지금 이 바구니 안에 공간이 있어서 내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거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장 안에는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가 있어요. 실내화는 2개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작은 서랍이 있어요. 서랍을 당겨서 이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고 서랍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서랍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서랍의 맨 아래층, 가운데층, 그리고 여기는 서랍 제일 위층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랍 1층, 2층, 3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아래, 가운데, 위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서랍장 위에는 제 짐 가방을 올려 놓았어요. 저는 배낭을 메고 왔습니다.
이 숙소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는데 이 숙소에 바로 다리미가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블라우스 같은 옷을 가지고 오면 셔츠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옷이 구겨지는데 이 숙소에는 다행히 다리미가 있어요. 다리미 아주 뜨끈뜨끈해서 오늘 옷을 잘 다렸고 여기에는 다리미 판도 있습니다. 다리미 판에 옷을 올려놓고 다리미를 들고 문질러서 다림질을 할 수 있어요. 다리미로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쪽을 보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태국이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에어컨은 필수예요. 에어컨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브랜드를 살펴보니까 삼성 에어컨이에요. 한국의 브랜드인 삼성 에어컨이 침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침대가 있고 큰 창문이 있고 다리미가 있고 에어컨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옷장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이 공간을 침실이라고 불러요. 그럼 문을 열고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이런 문은 미닫이 문이라고 합니다. 밀고 닫는 문이에요.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면 이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요리를 하는 공간을 말해요. 일단 주방 제일 입구부터 살펴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윗칸은 무언가를 얼리는 곳이에요. 냉동실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아래는 냉장실이에요. 지금 냉장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기차에서 먹으려고 준비한 과일, 음료수, 요거트, 그리고 과일이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음료수가 있어요. 사이다. 그리고 물도 한 병 들어있습니다. 냉장고가 큼직해서 많이 넣어놓을 수 있었어요. 냉장고 위에 보이는 건 컵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리컵이 있는데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잔의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따라오면 여기 콘센트에서 제가 마이크 충전을 하고 있고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어요. 검은색 전자레인지 문을 다시 닫을게요. 보통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방에서 위에 있는 수납장은 상부장이라고 불러요. 아래에 있는 수납장은 하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요리를 할 때 사용했던 조리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저희 집 주방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냄비예요.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건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으로 오늘 아침에 달걀 스크램블을 만들어 먹었어요. 보통 프라이를 할 때 뒤집개를 사용해서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쪽에 오면 칼이 있어요. 큰 칼도 있고 과일 같은 거 깎을 때 쓰는 작은 과도도 있습니다. 이쪽엔 머그잔들, 머그컵들이 있고 가위나 병따개, 맥주 같은 거 열 때 사용하는 병따개가 있고 작은 숟가락, 그리고 칼, 포크, 숟가락, 젓가락이 있습니다.
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을 알려드렸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맞습니다.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합쳐서 수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저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하면 숟가락 한 개하고 젓가락을 이렇게 한 쌍 챙겨서 수저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도구들 중에서는 뒤집개 말고 국자도 있어요. 국자로 국물을 퍼서 나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붓도 있네요. 붓이라고 하나요? 네, 기름 바를 때 사용하는 붓까지 조리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물을 데울 수 있는 포트가 있고 물건을 올려놓고 자를 수 있는 도마가 있습니다. 이건 나무로 만든 나무 도마예요. 여기에 고리가 있어서 어딘가에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릇들이 있고요. 이런 깊은 그릇, 얘는 좀 얕은 그릇이죠. 깊은 그릇 4개. 이렇게 얕은 건 거의 접시라고 보면 되는데 접시 4개. 그리고 큰 그릇 하나 있습니다. 아까 물을 마셔서 여기 잔이 있어요. 이쪽엔 싱크대, 수전이 있어서 여기 싱크대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닫으면 물이 멈춥니다. 수세미랑 퐁퐁도 있어서 아침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긴 휴지를 넣을 수 있는 휴지 각이 있어요. 이쪽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식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식탁 위에 있는 이것이 바로 냄비 받침입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냄비를 냄비 받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예쁜 냄비 받침이 있습니다. 여기엔 오늘 사용했던 수건들이 있습니다. 수건들을 깨끗하게 빨아주실 거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돼요. 주방에 있는 물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쓰레기통, 냉장고, 유리잔, 조명, 상부장, 하부장, 식탁, 의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주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거실이에요. 거실은 다 같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거실 중앙에 큰 소파가 있어요. 무슨 색이라고 해야 할까? 보통 이런 색깔은 쥐색깔이라고 합니다. 쥐색 소파가 있어요. 소파는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옆에도 쭉 소파가 있고 이렇게 소파에 앉았을 때 컵 같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협탁이라고 부릅니다. 협탁이 있어서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화분도 있고요. 조화 화분, 액자가 2개 있습니다. 이쪽에는 가짜 책도 있어요. 이런 감성을 위한 가짜 책 예쁩니다. 그리고 더운 태국에서 꼭 필요한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는 이렇게 방향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 껐다가 다시 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침대입니다. 혼자 잘 때 사용하는 작은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TV입니다. TV가 아주 큼직하게
큰 사이즈의 TV가 있어요. 이 TV 덕분에 소파에 앉아서 다 같이 TV를 볼 수 있습니다. TV, 리모컨,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이 있습니다. 라탄 소재의 서랍장이 있어요. 소파 뒤쪽으로는 이렇게 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투명해서 바깥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바깥에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일단 나무들이 많이 있고 저 멀리 쪽을 보면 산, 능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산의 울룩불룩한 모습을 보이는 걸 능선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 태국은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노란색 오토바이, 파란색 오토바이, 그리고 오토바이를 탈 때 착용하는 헬멧도 있습니다. 태국의 나무들은 굉장히 울창해요.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잘 자란 것을 울창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길에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노란 옷을 입은 사람도 걸어갑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숙소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인 화장실로 가볼게요. 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은 욕실 또는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부스가 있어요. 영어지만 부스도 한국 사람들도 샤워 부스, 샤워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욕조예요. 물을 받아놓고 안에 들어가서 씻을 수 있습니다. 욕조. 차가운 물 트는 곳. 이거는 따뜻한 물 트는 곳이 있고 여기 일어날 때 잡고 일어나라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기가 있어요. 변기. 이건 변기 뚜껑입니다. 뚜껑 열었다가 닫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라고 불러요. 두루마리 휴지. 이쪽에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는 얼굴을 씻는 곳을 말해요. 보통 한국의 수도꼭지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드는 모습인데 제가 묵었던 이 숙소에서는 수도꼭지를 돌리는, 수도꼭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물이 나오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물을 끌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큰 거울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머리카락도 말릴 수 있어요. 드라이어가 있어서 머리카락을 말릴 수 있습니다. 귀여운 바구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샤워기가 있는데 샤워할 때 들고 사용하는 이걸 샤워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위에 달려있는 큰 샤워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바라기 수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생김새가 마치 해바라기 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해바라기 수전이라고 부릅니다. 끝! 오늘은 이렇게 제가 묵었던 치앙마이 숙소를 같이 살펴보면서 집 구조,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숙소를 소개해 보니까 한국의 숙소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서 재밌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재미있는 감정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